세상의 탄생이라는 건요, 축복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미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관계가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배정원 부부상담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는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자의 혼외 자식으로 인한 갈등. 아마 그런 케이스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혼외자들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래왔고, 그래서 남편이 왜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해서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뭐 임신이 돼서 그 혼외자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혼 직전에 혼수 문제로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는 거예요. 네.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섹스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또 다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죠. 그 시점이 비슷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처음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지만 키우는 아이는 다른 남자아이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걸 예. 현재 남편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는 아마 운이 좋아서 혈액형이 비슷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게 문제였던 거죠. 어머.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알려졌어요. 뭐 어떤 선택을 하나요?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되나요? 남자들은 자기 자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혼인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생긴 아이는 안 봤죠. 안 봤는데 요새는 이런 남자들은 좀 제법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니 저 여자의 인생에서 이 상처였던 부분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남자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인이 외도한 애는 못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면서 못 받아줘요?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자기 씨가 아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애를 바깥에서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준다고 해도 그 받아주는 엄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왜 모르는 아이를 입양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프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혼외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혼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왜 외국처럼 네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잖아요.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죠. 지금처럼 혼의 자식으로 배우자가 알게 됐으면은 그걸 어떤 대화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끌고 나가야 되나요? 사실 뭐 밝혀졌으면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왜 외할머니 아이로 이렇게 입적시켜 놓거나 혹은 자기 그 시어머니 아이로 입적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을 하면 거짓이 자꾸 쌓이고 석연치 않은 것은 밝혀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실수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상담을 찾아와요. 어떤 네.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네. 인한 혼외자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죠. 마음 예, 아파하고. 그럴 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는 게 부부 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건 사실은요. 그 부인은 당사자가 아닌데 피해를 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사랑도 다른 사람들이 했고 피해는 부인이 보는 케이스인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이가 3살밖에 안 됐고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정말 엄마가 애써서 그 아이를 받아 안는다면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주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혼을 내거나 이럴 때 엄마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이 엄마가 잘해주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엄마한테도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면,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죠. 억울한 네. 경우에 그 왜 남편한테 이 재산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이 명예 이전해달라. 그렇죠. 집을 명예 이전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얘를 키워주는 것으로 이 정도 보상이 있으니까 좀 참자라는 마음이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왜 억울함을 좀 상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보상을 좀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다면 남편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정원 부부상담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치열하게 벌인 토론 끝에 우리 백인의 신세계 여성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것은 키우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정단 궁금하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걸 알아요. 그래도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기우는 게 뭐냐?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요. 하지만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가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는 배신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죠. 남편을 받아들였으면 그 전에 문제 일으킨 것도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남의 부인이 됐으면 안 살라 그러면 모르지만은 남편에 대한 형편을 배려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요. 키우게 되면은 이 집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야. 자기 부인을 상처를 주거나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저는 원치 않죠. 그 애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안 한 채로 흘러가게 되면은 언젠간 그것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 두 사람의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생긴 책임을 집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여자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전 이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도 사실은 몰랐어, 그런 아이가 있어 하면서 아내에게 그 아이를 좀 키워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것은 키우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정단 궁금하다. 결과 보여주세요. 아, 정말 세대별로 공명하게 엇갈리는 걸 볼 수가 받아들이지 있는데요. 않는다잖아. 과연 그렇다면 자, 키운다, 키우지 않는다 몇 대 몇일까요?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안 푼다고 안 푼다고 많긴 한데 무서웠던 것 같아. 58대 42입니다. 아니 근데 20대 쪽은 딱 한 분만 파란 걸 들었고요. 네. 50대 이후는 두 분이 분홍색을 들었어. 굉장히 크고 깊고 아픈 고민인데요. 저희 신세계 판정단의 선택을 보시면서 사례자의 고민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가 반만 해주면 이거 도움이 아줌마야? 가족보다 싫고 만사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파업보다는 가족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파업에 실패하면은 상대방이 무시합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일방적인 파업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없으면 파업 계속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갱년기. 혼자 울고 세상 사람이 다 믿고 사람이 잔인해지더라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갱년기는 모든 성인병과 암까지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음식으로 확실하게 갱년기 잡는 법. 부조상, 에스트로겐하고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장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음악 속에서 치유가 되는 필름이 자꾸 웃으니까 매력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당신은 옆에 사람, 어쩌면 당신을 좋아.